바야흐로 100세 시대. 늘어난 생애 주기만큼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지상 최대의 난관으로 떠올랐는데요. 그중에서 건강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제1의 조건이라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에 꼭 지켜야 할 건강 중에 무릎 건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릎 건강은 삶의 질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걷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수적인 일이지만 무릎에 이상이 생기면 일상적인 일들마저 힘들어집니다. 근데 너무 아픈 게 심하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말도 못했지요. 너무 아파갖고 일도 못하고. 걸음도 못 걷고 조그만 낮은 데 가면 시큰시큰해갖고 너무 힘들어요, 못 거니까. 사람이 걷지 못하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관절염이 발생하면 무릎이나 어깨를 포함한 다양한 신체 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지긋지긋한 관절염 통증,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인 퇴행성 관절염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김동환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한마디로 관절의 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이나 어떤 기계들이 오래 쓰면 이제 다 닳고 마모가 되듯이 우리 몸의 관절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제 우리 관절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관절이란 게 뼈하고 만나서 움직이는 어떤 구조인데요. 그 관절에 있는 뼈의 끝에는 연골이란 게 있습니다. 그 연골이 닳으면서 그 연골 가루들이 이제 주변의 뼈, 인대 조직에 영향을 미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 염증 때문에 이제 통증, 그리고 오래되면 이제 변형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계단을 올라갈 때 이제 통증, 그리고 뻣뻣함, 부종부터 시작해서 좀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관절 내부에 물이 찬다든지 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일상생활을 쉽게 할 수 있는 걷기나 이런 활동까지 제약이 오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유난히 하늘이 푸르렀던 어느 날 부산 진구에 있는 한 관절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일 아침 시간이었지만 많은 환자가 있는데요. 오늘 수술을 앞둔 노순자 씨도 처음엔 약간의 통증으로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네, 노순자 어머니. 예. 네. 그래요. 이제 수술 들어가기 직전인데 예. 마지막으로 상태 한번 점검하고 좀 이렇게 갈아 낄 거예요. 예. 내가 이것이 안 오그라져 갖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요거는 잘 이건 오그라져. 어머니 제가 멀쩡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예. 네, 아주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 반일 오고 높사면은 막 밥에다 날리고 이고 날리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어디 가서 땅에는 못 앉아요. 앉으려면 막 엎져야 되고 일어나도 엎져야 되고 잘못하면 막 뒤로 떨어지고 이것도 잘 안 오그라져요. 이것도 안 오그라지지. 요거는 앉아 이것밖에 안 오그라지고. 그래 이제 막 많이 데이고 하니까 이제 연골이 닳아져가지고 수술하게 되었어요 이제. 노순자님 같은 경우는 저랑 굉장히 인연이 깊은 환자인데요. 한 3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오셔가지고 이제 관절염 관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엔 관절염 3기여서 이제 주사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하면서 일단 환자분의 일상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통증이 심해지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고 너무 괴로워져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노순자님의 나이 이제 만 74세나 지금 환자 관절 기능 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서 환자분의 이제 일상생활을 되찾아주는 방법이 제일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드디어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무릎의 내축부 연골이 완전히 닳아있는 관절염 말기인 노순자 씨의 오늘 수술은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과연 인공관절 치환술은 어떤 수술일까요? 인공관절 치환술이란 그 망가져 있는 연골을 이제 갈아 껴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그 인공관절 재료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쓰이고 있는 게 이제 금속하고 그 인공 연골 플라스틱, 그것을 이제 뼈를 절제해낸 다음에 뼈를 대체하는 금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을 갈아 껴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의 특징이 이제 우리 퇴행성 관절염 원인이 되는 닳아져 있는 연골을 완전히 대체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절염에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개선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인공관절술은 부분치 한술과 전치 한술로 나누게 되는데, 부분치 한술 같은 경우에 이제 망가져 있는 일부분만 갈아 껴주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지만은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변형들을 교정할 수 없는 반면에 전치 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에서 생기는 변형들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노순자 씨의 엑스레이 사진으로 수술 전과 후를 살펴보면 수술 후에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노순자 씨. 연골이 거의 닳아서 심한 통증으로 고생했는데요. 인공연골을 삽입한 수술 후에는 통증이 줄어들어 걷는 게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리저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퇴원 후 그녀의 변화된 일상이 기대됩니다. 이제 통증이 없고 에린기도 없고 요 잠자기는 엄청 편해요. 이제 운동을 이제 여기 병원에서 또 운동을 해야 돼요. 꼬불리기. 그러고 하면 이제 3주간에 지금 이 상태로 퇴원해도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한 2주는 꼬부리기 운동.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좀 나서갖고 가는 편이죠. 네, 잡고 걸어보십시오. 13층 입원실에는 무릎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76세인 김금자 씨도 오늘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 안쪽으로 연골이 많이 닳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아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새로 갈아 껴야지 어머니가 완전히 좋아질 수가 있으세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걷는 것도 편해지시고 지금 다리 휘어 있는 것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예. 아버지는 한 3, 4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견뎠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 안 돼요. 안에 있는 연골이 다 망가지고 없는데 다른 방법은 약물 치료 뭐 이런 걸로 저는 될 수 있으면 견뎌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던 김금자 씨가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김금자 씨의 수술도 인공관절 치환술인데요. 오른쪽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통해 환자의 일상이 좀 더 편안해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김금자님은요, 그 무릎 내측에 내측부에 그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을 이제 새로운 연골로 갈아 껴주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무릎에 망가진 연골이랑 여러 조직들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인공으로 된 부품을 삽입해서 그 환자분의 통증을 없애는 그런 방법입니다. 연골이 심하게 손상돼 자신의 연골을 살릴 수 없을 때 수술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변형된 조직까지 정밀하게 보정해야 하는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의 보행 습관, 생활 습관까지 고려해 운동 범위를 계산하고 인공관절 기구의 삽입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수술이 시작되면 무릎을 절개해 대퇴골과 경골의 관절면을 수술 전에 계획한 만큼 잘라냅니다. 이후에 사이즈에 맞는 대퇴골 부품과 경골 부품을 선택해 고정하고 인공 연골을 삽입하게 됩니다. 네, 잘 끝났습니다. 이제 뭐 계획했던 대로 이제 뼈를 정확하게 절제를 하고 인공관절을 정확한 위치에다 삽입해 놨고요. 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다리의 정렬이라든지 인대 균형 같은 부분들이 완벽하게 다 잘 됐고요. 적절하게 이제 회복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이제 재활을 잘 하신다면은 한 3개월 정도면 그래도 일상생활로 어느 정도 복귀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맨날 가면 되지. 그래 말이야.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가게로 출근하는 81세의 김원웅 씨.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하지만 아내와 가게 문을 열고 나란히 가게를 정리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만 합니다. 걸음도 못 걷고 조그만 낮은 데 가면 시큰시큰해갖고 영 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거 아저씨 유도를 엄청 오래 했거든. 하다 보니까 이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딱 붙었어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병원장한테 이제 가니까 사진을 찍어보면 아이고 세상에 무릎이 다 닳아가지고 그렇다고 정말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양쪽 무릎 수술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했구만 하는데 운동을 한 40년 했어요. 젊었을 때 유도를 할 만큼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는 김원웅 씨는 81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한 모습이지만 몇 년 전 원웅 씨의 건강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원웅 씨는 아내와 집 앞 산책길을 오릅니다. 다리가 아플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산책도 하고 가벼운 운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렇게라도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 아파서 애쓰는 거 보면 그거 옆에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맨날 다리 주물러주고 맨날 얼마나 주물러줬나 몰라요. 맨날 주물러주고 아프고 또 화장실 갈 때도 뭐 이렇게 끌고 가고 뭐 저기로 휠체어 타고 가고 이래가지고서를 했는데 오늘은 김원웅 씨의 정기검진 날입니다. 예전보다 발걸음이 가벼운데요. 병원 도착 후 다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수술 후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엑스레이 사진을 본 원장님의 표정이 한결 좋아지셨는데 결과가 기대됩니다. 다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무릎을 안정성 좋으시고요. 관절 운동도 잘 되시고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정성 좋으시고요. 한번 잘 되시고요. 무릎 엑셀을 보면 이제 인공관절 자체가 뼈에 붙어 있는 상태도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다리 정렬 상태도 뭐 똑바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김원우님은 이제 일상생활할 때 통증이 많이 있었고 그때 당시는 사실 보행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정도 굉장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인공관절 수술을 한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뭐 걷거나 가벼운 이제 운동까지 가능할 정도로 많이 호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어머니 걸어보시죠. 네. 네, 걸어보십시오. 잠깐 뒤로 한번 걸어볼까요, 어머니? 이쪽으로 들어. 80세인 김선희 씨는 진료를 받는 이 시간이 제일 긴장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무릎에 이상이 생겼을까봐 원장님의 이야기에 저절로 마음이 콩닥거린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수술한 후에는 진료실에서 선희 씨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제일 좋은 건 안 아프니까 좋지요. 진짜 이제껏 가서는 아무렇지도 안 합니다. 수술 전에는 너무 아팠어요. 제가 암 환자인데 이 수술하러 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래도 얼마나 살다 죽을까 싶어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픈 게 심하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사진 찍어보니까 만정 연골이 다 망그러졌다 하는 게를.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수술은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나 수술한다 하고 그래가 수술했거든요. 한 며칠 있다가 한 5일 있다가 동네 나가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수술 안 한 사람 같다게. 이제는 김선희 씨의 무릎은 건강하다고 합니다. 바닥을 디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가벼워 보이네요. 특별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경고를 해가지고 다리가 얼마나 똑바른가 본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완전히 똑바르게 딱 가운데를 다 잘 가 있고요. 어머니 수술이 진짜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 다리 정렬도 굉장히 영향도 많이 똑바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 기능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통증이 많이 완화가 돼서 이제 일상생활이나 이런 그 일반 활동에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여기는 주사치료실입니다.
오늘도 주사 치료 환자가 있는데요. 왼쪽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받으러 온 37세 임보경 씨입니다. 이제는 퇴행성 질환이 꼭 나이와 관계없이 발병하고 있기 때문에 따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또한 젊은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또 다른 주사 시술 환자인 조경자 씨는 남해에서 이곳까지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매일 밭일을 하는 게 경자 씨의 일상인데요. 오른쪽 무릎에 관절염이 진행돼 오늘은 콘질환 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콘질환 주사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의료 신기술로 이제 개발된 새로운 물질인데요. 이제 폴리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연어의 정서에서 추출된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폴리뉴클레오티드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유전 물질, DNA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중합해서 만드는 약제인데 이게 관절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제 관절 내부에서 점탄성을 가지면서 이제 윤활 역할을 해서 이제 관절염 중기 이상으로 넘어가는 환자들에게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끔합니다. 따끔. 임보경 씨처럼 초기 중기 관절염일 때 주사 치료와 함께 운동 치료도 병행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몸의 상태를 평가한 후 그에 맞는 운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릎 관절염이나 아니면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릎의 현재 상태에 있어서 봤을 때 잔존 기능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환자분이 어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무릎에 과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무릎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긴장될 수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런 근육들에 대한 긴장을 조금 늦춰줘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을 먼저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구리에서 팔까지의 각도를 30도 정도 각도로 벌려서 팔을 쭉 펴게 만들고 손가락 마디는 최대한 넓게 유지시켜 줍니다. 양쪽을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 손과 어깨와 몸통 부위를 바닥을 향해서 지그시 눌러주는 힘을 주도록 우리가 신호를 주면 됩니다. 무릎을 90도 정도, 고관절 90도, 엉덩관절 90도, 무릎 관절을 90도 정도로 굽혀서 자세를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들이마시고 뱉을 때 뒤꿈치가 천장을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펴주십니다. 이때 폈을 때 이 반대쪽에 있는 대퇴부하고 평행하게 될 정도까지만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호흡을 뱉었으니까 다시 들이마시면서 다리를 내려줍니다. 바닥에 거의 닿을 때까지 내려주시고요. 다시 뱉으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실 때도 대퇴부하고 평행하게 될 정도까지만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이마시면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팔을 30도 정도로 벌려서 바닥을 눌러주는 힘에 대한 작용을 잘 유지해 주시고요. 이거를 유지해 준 상태에서 다리를 먼저 우리가 들어 올릴 건데 들어 올리기 전에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요. 자, 조금 우리가 호흡을 뱉을 때 얘를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이 90도 정도 될 수 있는 위치까지만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려서 유지시켜 줍니다.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 사이를 여기 사이를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 눌러주는 힘을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더 보조적인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의 강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무릎 사이에 이런 밴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하나를 사이에 끼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잡아당길 때 빠지지 않도록 잘 유지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유지하십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발목을요 이렇게 펴지 마시고요.
얼굴 쪽 방향으로 굽힌 상태를 유지해서 호흡을 하시면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 자세가 너무 힘들어서 버티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짐볼 같은 거를 이렇게 두셔서 똑같이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눌러주는 힘을 똑같이 아까처럼 작용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보조적으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모든 운동들은 한 부위당 10에서 15회 그리고 하루에 3에서 4세트 정도 진행을 하면 환자분들의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을 섣불리 그냥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의료진의 어떤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곳을 선택하셔서 전문적인 운동을 그렇게 관리를 같이 하시면서 받으시는 게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시원한 바람이 오늘 아침엔 유난히 더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박태순 씨는 오늘도 집 근처 산을 오르는데요. 2년 전 수술로 인해 태순 씨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오랫동안 집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태순 씨.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방에 우두커니 앉아 손자들을 바라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지팡이를 짚고도 절뚝거리고 넘어지기를 반복했던 태순 씨가 이렇게 씩씩하게 등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인공관절 수술 덕분입니다. 말도 못했지요. 너무 아파갖고 일도 못하고 손주들을 봐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막 댕기다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막 그지는 내가 농사도 좋게 했었거든요. 너무 땅을 빌리갖고 농사도 좀 양산에다 했는데 그거 하고 이러면 너무 아파갖고 막 오다가 이제 막 쉬고 막 어떤 집 던지 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연골이 다 달아가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수술로 이제 했지요. 박태순님 같은 경우 이제 원래 좋아하시던 취미 등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통증 많이 심하셔서 당연히 좀 못 걷는 것도 많이 있으셨고요. 무릎 내측에 이제 연골이 아예 없어서 뼈가 완전히 붓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리가 완전히 안쪽으로 휘어 있는 그런 변형도 있었고요. 수술 후에 이제 다리가 많이 펴졌고 통증이 많이 없어져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활동적인 활동, 등산이나 여러 가지 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즐기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인공관절 같은 경우 이제 만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제 수명이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이 더 이상 마모되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좀 맡겨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릎에 하중을 많이 주는 활동들, 이제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그리고 무거운 거 들기 이런 활동들 마찬가지로 좀 조심해 주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음으로써 이제 초기에 이제 어떤 관절이 망가지는 변화를 발견해낸다면은 아무 문제 없이 이 관절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태순 씨의 진료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등산을 끝내고 기분 좋게 병원에 왔는데요. 원장님의 설명을 들은 태순 씨의 얼굴이 활짝 폈네요. 2년 전 수술 후 꾸준히 진료를 하고 있어 그런지 오늘 사진을 찍어본 결과도 너무나 좋습니다. 무릎의 상태도 한번 봐야겠죠? 무릎 상태를 이리저리 둘러보신 선생님의 조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진을 찍어보니까 수술은 잘 돼 좋아졌다는데 좀 등산을 좀 가지 말고 아끼래서 이제 좀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태순 씨의 말처럼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스스로 잘 알아채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생기면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이 심해지는 진행성 질환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른 치료를 받아야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성 질환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으로 여겨야 하는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극복과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거 잊지 말고 적절한 치료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길 바랍니다.